지방을 태우는 방법의 기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과 이를 유발하는 방법,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과 이를 유발하지 않는 방법을 이해하면 매우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가서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호르몬 검사를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다고 해서 테스토스테론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은 어떨까요? 그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방연소라는 한 가지와 관련된 호르몬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연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연소와 관련된 모든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슐린은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방을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여기 의학 생리학이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지방을 저장하는 인슐린의 모든 효과가 역전됩니다. 따라서 지방 연소를 늘리려면 인슐린을 낮춰야 합니다. 인슐린이 너무 높으면 지방을 연소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지방 연소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인슐린이라는 지방 생성 호르몬이 높아지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다른 모든 호르몬이 무력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가거나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동 전 당분이 가득한 단백질바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지방 연소 능력이 무효화됩니다. 또는 운동 중인데 포도당이 가득한 게토레이를 마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금 운동을 무효화한 것입니다. 인슐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약간의 탄수화물만 섭취해도 일정 기간 동안 많은 체중 감량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격일로 와인을 조금 마시거나 빵 한 조각을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탄수화물을 조금만 섭취해도 지방 연소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제 지방을 태우는데 24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려면 조금씩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보려면 일정 시간 동안 올인해야 합니다. 인슐린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란 무엇인가요? 탄수화물에는 전분, 섬유질, 당분이 있습니다. 섬유질은 인슐린을 상승시키지 않는 유일한 성분이므로 샐러드와 같은 녹색 채소와 같이 섬유질이 매우 많은 음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에는 섬유질이 너무 많고 전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인슐린을 거의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한 끼가 아닌 하루 50지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하루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20지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일반적인 식습관입니다.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을 상승시키는 것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식사 빈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종자유입니다. 씨앗기름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그들은 많은 염증과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비만의 추세와 비슷한 모든 것 중에서 비만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은 종자유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식당에서 조심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에 들어있습니다. 인슐린을 상승시키는 또 다른 물질은 글루탐산 나트륨인 MSG입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 아니요. 인슐린을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중 증가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중국집처럼 MSG를 잔뜩 넣은 음식점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1시간 정도 지나면 배가 고프고 숨겨진 나트륨이 많아 목이 마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뇌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이면 1시간 반 이내에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도 당신을 뚱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하체에 과체중이 있는 여성과 같은 경우입니다.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 등을 통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호르몬은 코티솔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학 일러스트레이션 백과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내분비계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이걸 보시죠. 여기 이 사람 보이시죠? 저 배 보이시죠? 부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신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고 이 호르몬이 중앙부의 지방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짠! 코르티솔이 너무 많아요. 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는 다리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에서 단백질을 가져와 당으로 전환한 다음 바로 뱃속의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코르티솔의 합성 버전인 프레드니손을 복용하면 뱃살뿐만 아니라 달얼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얼굴에도 살이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르티솔은 생존 메커니즘으로 다른 어떤 곳보다 장 주변의 중앙 부위에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또한 때때로 등 뒤쪽에 버팔로 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르티솔은 지방 연소 호르몬도 무력화시킵니다. 좋아요. 다음에 이야기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인슐린은
모든 지방 연소 호르몬을 무효화합니다. 인슐린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행동과 같습니다. 첫째, 인슐린을 낮추려면 탄수화물을 50g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 20g 이하로 낮춥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할 것입니다. 식사 횟수를 줄입니다.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실 것입니다. 베르베린을 섭취합니다. 베르베린은 인슐린 저항성 조절과 관련이 있지만 부작용이 없는 메트포르민과 비슷한 약입니다. 계피도 정말 좋은 허브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에스트로겐도요. 에스트로겐을 피하고 에스트로겐을 모방하는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특정 화학 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유기농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코르티솔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안에서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 산책을 하고 비타민 B를 섭취하세요.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비타민 D는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지방 연소 호르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화 방지 호르몬이기도 한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IGF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함께 작용하는 두 가지 주요 호르몬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아마도 최고의 궁극적인 운동은 성장 호르몬과 IGF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전력 질주일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적당한 단백질 섭취, 간헐적 단식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많은 남성이 복용하고 있는 호르몬으로 아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테스토스테론과 다른 호르몬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스타틴을 복용 중이거나 저포화 지방 식단을 따르는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방 연소 호르몬인 글루카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카곤은 인슐린을 증가시키면 무력화됩니다. 글루카곤은 적당한 양의 단백질과 격렬한 운동에 의해 촉발되며 성장 호르몬 및 IGF-1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음은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운동으로 증가합니다. 아드레날린도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 형태인 T3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지방간, 신장 문제, 요오드 결핍 또는 셀레늄 결핍, 에스트로겐, 우세 상황과 같이 갑상선 호르몬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으면 갑상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동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운동은 전체 체중 감소의 약 15%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은 스트레스를 크게 낮추고 수면에 도움을 주어 전체 프로그램을 실제로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이 15%의 기여를 하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지방을 태우는 방법과 지방 연소 호르몬과 지방 생성 호르몬, 특히 인슐린과 코티솔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이 나머지 호르몬을 무력화시키는 지배적인 호르몬입니다.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련 질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을 바로 여기에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